가사와 연시조가 결합되어 있는 지문이고요. 총 3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의 정운의 탕군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일이 지지하여 뻐꾸기가 보채거늘. 춘일은 봄날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봄이 오면은 뭘 하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춘일은 농사를 짓는 계절이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춘일이 더디어 와서 뻐꾸기가 보채거늘. 동린의 쟁기였고 서사의 홈이었고 집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동린은 동쪽에 사는 이웃이고 서사는 서쪽에 사는 이웃인데요. 각각 이웃들에게 쟁기와 호미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씨앗을 마련하니 올볕이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팥은 서너 대 부쳤거늘. 하나한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올볕이 한 말은 반이 넘게 쥐가 먹었다라는 거죠. 즉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웃들에게 쟁기와 호미를 얻었지만은 막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올볕이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장, 피, 조, 팥 같은 것은 서너 대가 안 되거늘. 한아한 춥고 배고픈 식구를 이리해서 어떻게 살겠는가 라고 하면서 가난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중약이 이어졌고요. 배틀북도 쓸 데가 없어 빈벽에 남겨두고. 왜냐하면 너무너무 가난해서 배를 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솥시루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 솥시루도 솥에다가 찔 음식이 없기 때문에 놔두었더니 붉은 빛, 녹이 다 펴서 지금 버려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가난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네요. 세시 상막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세시 명절마다 돌아오는 제사는 해 올릴 수 있는 음식이 없다는 거죠. 원근 친척 내빈 왕객은 어이하여 대접할고, 가까운 데 사나 먼 데 사나 그 친척들과 우리 집을 방문하는 그런 손님들은 어찌하여 더 대접을 할 것인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제사를 챙길 수도 없고 명절을 챙길 수도 없고 우리 집을 방문하는 친척들과 손님도 대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라는 뜻인데요. 이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어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고 많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가난한 상황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시적화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해서 원망하고 있죠. 이 원수 궁기를 어이하여 여리려뇨. 궁기라고 하면은 가난할 궁이고 귀는 귀신 귀자거든요. 그래서 가난 귀신을 궁기라고 하고 이 궁기를 원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적화자는 가난 때문에 여러 지금 시행착오라든지 아니면은 부족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서 가난 귀신이 원수로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원수 같은 가난 귀신인 궁기를 어떻게 하면은 여의려뇨, 헤어질 수 있을까? 술에 후량을 갖추고, 후량이라고 하면 음식을 말하거든요. 술과 음식을 갖춰서 예의를 갖춰서 이름을 불러 전송하여 길한날 좋은 때의 사방으로 가라라고 하니, 지금 가난 귀신을 물리칠 방법으로 술과 음식을 예로 갖추어서 불러놓고 이제는 길한날 가주세요. 이제 가난 귀신이여 떠나 주십시오 라고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원노하여 이른 말이, 누가 웅얼웅얼하고
누가 원노 화를 냈을까요? 그쵸. 군기가 그 가라라는 말을 듣고 불평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려서나 늙어서나 희노우락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윳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서 누구 말을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군기의 말인데요. 군기가 뭐라고 했냐면은 어려서나 늙어서나 기쁜 일이 있건 걱정이 있건 뭐 슬픈 일이 있건 즐거운 일이 있건 너, 즉 시적 화자와 함께 했는데 그래서 죽거나 살거나 우리가 떨어질 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디 가서 누구의 말을 듣고 나보고 가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군기라는 게 사실은 없죠. 시적 화자는 자기의 가난한 상황을 어떤 귀신으로 의인화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한 겁니다. 우는 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협박을 하거늘 그러니까 군기가 시적 화자를 협박을 한다는 거죠. 돌이켜 생각하니 너의 말도 다 옳도다. 지금 너라는 것은 군기를 뜻하는 거죠. 지금 군기가 너랑 내가 아주 기쁘거나 슬프거나 함께해서 우리 죽거나 살거나 같이 할 줄 알았는데 너 무슨 말 하는 거니?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시적 화자가 그래 너 말도 다 옳다라고 수용을 하는 겁니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내 혼자 유신하여 내라는 것도 역시 군기를 말하는 거겠죠. 군기 혼자 유신 믿음이 있어서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꾀로 여의려냐 하늘 삼긴 이내 궁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자, 궁이라는 것은 가난인데 이 가난을 누가 내렸다고 해요? 하늘이 내렸대요. 그러니 자기가 이렇게 가난한 생활을 하는 것은 다 하늘이 만든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빈천, 가난함도 나의 분수이니 서러워해 무엇하리라고 하면서 가난한 상황에 대해서 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의 탄군가는 주제가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이를 수용하려는 자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위백규의 농가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 평시조가 하나의 제목 아래 있는 연시조입니다. 제1수부터 보겠습니다. 서산에 돋을 볕 비추고 구름은 느지막이 내린다. 자, 대구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서산에는 볕이 비추고 구름은 느지막이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온 뒤 묵은 풀이 뒤 밭이 우거졌던 곳. 자, 비온 뒤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죠. 그러면은 그 풀이 지금 누구 밭에 우거졌느냐? 당연히 자기의 밭에 우거졌겠죠. 그러면은 밭에 묵은 풀을 베어야 하는데 종장에서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라고 하면서 묵은 풀을 둬라. 묵은 풀은 묵은 풀의 순서대로 따라서 매리라 라고 하면서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생활에 막 쫓겨서 농사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고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수의 내용은 아침에 김매기를 하기 위해서 나서는 모습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7수입니다. 면화는 3달에 4달에요. 이른 벼에 패는 모가 곱난가. 면화라는 것은 목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면화, 특히 목화는 3달에 4달에 여러 개 나고 있고 이른 벼에 패는 모가 곱난가. 이른 벼에 피는 이삭이 곱다라는 거죠. 5, 6월이 언제 가고 7월이 반이로다. 자, 이를 통해서 5, 6월,
5월, 6월이 가고 7월의 중순에 있음을 표현함으로써 계절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종장에서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 라고 하면서 너희라고 칭해지는 면화와 패는 모, 그쵸? 벼에 대해서 아마도 하느님이라는 절대자께서 너희, 면화와 벼, 이것은 의인법이죠? 너희라고 칭했으니까 면화와 너를, 벼를 만드실 때 나를 위해서 만드셨나 보다 라고 하면서 7월에 풍요로운 결실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수 보겠습니다. 아이는 낚시질 가고 집사람은 저리채 친다. 아이는 가고 집사람은 친다 라고 하면서 대구를 이루고 있고요. 이때 저리채라는 것은 겉절이 김치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낚시질을 가고 집사람은 겉절이 김치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굉장히 한가롭고 여유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새의 밥이 익을 때에 새의 술을 걸러셔라. 아마도 밥을 드리고 잔을 잡을 때 흥에 겨워하노라 라고 하면서 밥과 술이 익은 풍요로운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수는 농촌 생활에서 누리는 그런 풍요로움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농촌에서의 생활을 가와 나 작품을 통해서 봤는데요. 가는 그 농촌 생활이 가난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나에서는 풍요롭고 여유롭고 한가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정운의 탄군가를 의미합니다. 1번,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여러 자연물을 활용해 화자의 인식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 작품에서는 화자의 인식 전환이 나타나긴 합니다. 처음에는 가난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나중에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태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화자의 인식 전환이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여러 자연물을 활용해서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므로 앞에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1번 선지는 틀렸습니다. 2번,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지금 여러 소재들을 대등하게 나열한 부분이 있다면은 기장, 피, 조, 팥 등의 곡식들을 나열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절감을 드러낸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번도 틀렸네요. 3번, 특정 계절의 풍속을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자, 특정 계절의 풍속이라고 하면은 세시상망, 그리고 명절 제사, 이런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특정 계절의 풍속이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묘사되고 있지는 않으므로 틀렸습니다. 4번,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제시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특정 계절이라고 하면은 춘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춘은 봄이기에 이 시적 화자도 지금 쟁기를 얻고 호미를 얻어서 농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동쪽 이웃과 서쪽 이웃에게 농사기구를 빌리지만은 올볕이가 모자라서 농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화자의 처지가 부각되고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5번, 계절의 순환을 중심으로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다. 계절의 순환도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자연의 섭리도 드러내고 있지 않으므로 5번은 완전히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가에 탄군가에 있는 부분이고요. 군기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부분으로 나중에는 가난한 처지를 수용하는 화자의 자세의 변화까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B는 위백교의 농가 중 제7수의 내용인데요. 면화와 그리고 별을 이제 통해서 풍족한 그런 농촌 생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를 고려했을 때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에서 술의 후량을 갖춘 화자는 의례를 통해 군기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다. 맞죠? 자, 군기에게 예우를 표하는 이유는 군기를 떠나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맞습니다. 2번, B에서 화자는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며 3달에 4달에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시간의 경과를 의식한 부분은 여기 중장에 5, 6월이 언제 가고 7월이 반이로다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7월의 중순에 와가면서 면화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은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A에서 화자는 인의 궁과의 관계를, B에서 화자는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자, 여기서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이라고 하면은 이때 운명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하늘의 명령이나 아니면 천지가 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A를 보시면 지금 인의 궁을 누가 만들어줬냐면 하늘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만들어준 궁을, 즉 가난을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면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B를 보면은 아마도 하느님이 너희, 즉 면화와 별을 만들 때 나를 위해서 만들었나 보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4번, A에서 화자는 옳도다라는 응답으로 내 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B에서 화자는 반이로다라는 감탄으로 패는 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A에서 군기를 원래는 이제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갖췄는데 군기가 화를 내면서 내가 죽거나 살거나 여윳 줄이 없었는데 어디서 누구 말을 듣고 나한테 이러느냐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시적 화자는 그러한 군기의 말을 듣고 내 말도 다 옳도다라고 하면서 그 내 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B에서 시적 화자는 5, 6월이 언제 가고 7월이 반이로다. 자, 7월의 중순쯤 왔으면 이렇게 목화라든지 아니면 벼에 패는 모가 굉장히 풍성한 결실을 맺었을 시기이니까 이러한 감탄을 통해서 패는 모에 대한 어떤 기대감, 즉 풍성한 결실을 맺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4번도 맞습니다. 5번, 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A에서 하늘, B에서 하느님이 등장하는 것은 아까 3번 선지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예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둘 다 아닙니다. B 역시도 이 하느님이 화자를 위해서 면화와 별을 만드셨다라는 어떤 생각만 할 뿐이지 그것을 예찬하거나 그러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5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이를 종합해 봤을 때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에서 미음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 문제이고 보기가 딸려 있습니다. 보기의 내용을 보시면 탄곤가는 향촌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을 실감나게 그려낸 작품이다. 한편 농가는 공공한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도를 모색한 사대부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낸 작품이다 라고 부가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기억에서 미음의 문맥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은 파종할 벽실을 쥐가 먹어버린 상황을 제시해 가난한 향촌 사대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실감나게 그려낸다. 기억은 가에 있는 부분인데요. 올볕이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이 부분입니다. 자, 올볕이가 한 말이 있는데 그마저도 반 넘게 쥐가 먹은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향촌 사대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실감나게 그려내고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니은은 솥과 시루가 녹슨 상황을 제시해 끼니조차 잊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촌 사대부의 가정에 궁핍함을 부각한다. 니은도 역시 가의 부분이 있는데요. 솥, 시루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솥, 시루가 왜 붉은 빛이 됐냐면 사용할 적이 적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것은 시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즉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을 통해서 끼니조차 잊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촌 사대부 가정의 궁핍함이 잘 드러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3번, 디귿은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향촌 사대부의 죄책감을 드러낸다. 디귿은 역시나 탄곤가의 일부분인데요. 이 얼굴을 지녀 있어 어려운 일이 하고 많다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즉 앞에 부분을 보시면 제사도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친척이나 손님을 대접할 수 없는 그런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런 취약한 경제적 기반을 가진 향촌 사대부의 어려움을 드러내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고요. 또한 죄책감 또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단지 그런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난감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3번이 적절하지 않는 답이 되겠네요. 4번, 리을은 밭을 멜 때 예정된 차례에 따라야 함을 나타내어 사회적 약속에 대한 존중을 향촌 공동체 발전의 방도로 여기는 관점을 드러낸다. 자, 리을은 제1수에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차례를 정한 일이니 라는 부분에서 지금 향촌 내에서도 사회적 약속이 정해져 있고 그것은 공동체의 약속이니 꼭 지켜야지 된다라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밭을 낼 때 예정된 차례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미음은 먹을거리의 부족함이 없이 즐거운 향촌 구성원의 모습을 통해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의 일면을 보여준다. 미음은 제8수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밥 들리고 잔 잡을 때 흥에 겨워하노라. 밥을 먹고 잔을 기울이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이제 배가 골지 않는 그런 풍요로운 상황을 의미하겠죠. 따라서 먹을거리에 부족함이 없이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상화된 농촌상의 일면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세 번째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